0.78대 2.1 이 두 개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산율에 관한 수치입니다. 0.78은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출산율이고 2.1은 한 국가가 미래에 사라지지 않고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입니다. 많은 인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원하지 않는 나라, 아이를 기를 환경이 되지 않는 나라, 이게 바로 전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모순적 현실입니다. 1.83 이 수치는 어느 나라의 출산율일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선진국으로서는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높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보다 2.4배 이상 잘 살고 행복할까요? 2021년 기준 프랑스의 1인당 GDP는 약 43,700달러, 우리나라는 35,000달러니까 프랑스 국민의 경제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1.25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약 2.4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민서회장님, 출산율이 뭘까요? 출산율, 저도 이렇게 0.몇, 1.몇, 2.몇 이렇게 수치는 미디어에서 좀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지는 거죠?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 여성이,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1이다라고 하면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1명 정도를 낳는다, 이런 얘기죠. 계산 자체는 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임 여성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한 수치인데요. 그러면 출산율이 1이다 또는 2이다. 이 개념은 뭐냐면 아이는 부부 사이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명만 낳는다면 한 쌍의 부부의 아이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출산율이 2 이상이 되어야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출산율 0.7 몇은 굉장히 위험한 숫자이긴 합니다. 설명을 듣고 그 숫자를 체감하니까 더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찌됐건 사실은 그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지만 되게 의미 있는 계산이었네요. 그렇다면 프랑스의 출산 정책은 어떠하고 프랑스 국민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강도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럼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프랑스에서 어떻게 하길래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잘 정비된 가족 정책을 구축해 아동수당, 양육비 지급,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양육 이외의 부모 취업, 주거, 보육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 실행기관으로 국가가족수당관리공단을 1967년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족수당을 받는 대상은 혼인 부부뿐만 아니라 시민연대계약, 일명 전에 한번 다뤄봤었죠. 학스 커플, 그리고 동거 커플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커플, 비혼 커플의 자녀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프랑스 출산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다양한 결혼 상태를 반영한 프랑스의 가족수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수당 또는 입양수당입니다. 임신 7개월째에 1회가 나오는데요. 가족의 상황, 즉 자녀의 수, 외벌이, 맞벌이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수당 액수가 상향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급 기준은 한 명의 자녀이면서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 출산 또는 입양 부모에게 32,520유로, 원화로 4,520여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초수당입니다. 기초수당은 출산아동은 3세 전까지, 입양아동은 20세 전까지 지급되는데요. 가정당 자녀 1명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벌이 가정이면 원화로 3,784만 원이 지급되고 맞벌이 가정이면 원화로 5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수당을 더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교육 분담 수당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양육으로 취업을 못한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자녀 우수와 부모 혼인 여부, 한부모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기간과 액수가 달라지는데 평균 월 422로 원화로 58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네 번째, 보육 유형 자유선택 보조금입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유치원 대신 가정보육이나 소규모 보육으로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이 경우 부모의 월 소득에 따라 수당 액수가 변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소한 15% 경비만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6세부터 18세까지 학용품 구입이 가능한 계약 수당이 있고요. 3세에서 21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족이면 받을 수 있는 가족 보조금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 또는 환화수당, 특수아동 교육수당, 다둥이 수당 등 가족 유형에 따른 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매우 촘촘하고 세밀한 가족수당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고용, 노동, 주거, 복지, 보육 정책 등에 묻혀서 가족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가장 중심에 둔 국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왜 뜬금없는 말이냐고요? 2020년에 출간된 책 제목입니다. 책 부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린 오늘 결혼하지만 혼인신고는 거절당할 거야.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이 결혼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 김규진 씨는 동성부부로서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했고 9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아마 벌써 출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서 회장님이 김규진 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김규진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동성 부부가 되어서 임신과 출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김규진 씨가 임신을 고민하게 된 것은 2021년 프랑스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면서부터입니다. 앞서 김규진 씨는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비혼부부도 자녀를 출산하는 문화를 접하고 용기를 얻어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을 벨기에에서 한 이유가 따로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비혼자에게 인공수정을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비혼자의 인공수정이 너무 흔해서 남아있는 기증된 정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인공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혼인제도 이외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혼 부부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그 자녀, 우리 영어로 혼외자도 충분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아가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려면 출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삶을 포용하는 안목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사회문화 전반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과 인구 정책에 성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어떤 나라가 부강한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국민의 숫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나라의 국민의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축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구 정책에서도 상당히 선진국스러운데요. 저희도 이런 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빨리 따라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같이 인사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